성명권의 행사요. 행사 첫 번째 주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에 성명 불응에 대한 조치가 나오고요. 별 얘기 없어요. 이제는 별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 바로 적시제출지 넘어가도 돼요. 성명권의 행사 첫째 줄에요. 성명권 행사는 소송 지휘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실은요 136조 1항, 2항, 3항 그게 순서대로 지금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6조 1항의 동그라미, 동조 밑에 줄에 2항의 동그라미, 밑에 줄에 3항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재판장이 하든가 단독판사가 하는데 그 다음에 합의부원도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재판장에게, 요런 얘기 써 있는 거예요. 1, 2, 3항 순서대로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요. 성명권은 변론기일에서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의 두째 줄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성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성명준비명령, 그래서 137조에 규정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재판장은 136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시면은요. 이 같은 재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체에 이유를 명시하여 그랬고요. 동그라미요. 동그라미요. 할 수 있으면 물론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 박스요.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요. 그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성명 불응에 대한 조치는요. 두째 줄에 당사자가 성명에 불응하는 때에는 주장 책임이나 입증 책임 원칙에 따라, 즉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장 입증이 없는 것으로 취급,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돼요. 불이익한 재판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성명에 응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 취지불명으로 각하, 거기 박스 치시고요. 149조가 원래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규정인데요. 그 2항에 보면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안 하거나 설명기일에 출석 안 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 취지불명으로 각하 그랬어요. 그 주장을, 증거를 각하시킨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판결의 기초로 안 하고 없는 걸로 취급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명 처분이 이제 140조에 규정된 건데요. 그래서 거기 135조부터 사실은 140조까지가 전부 성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의 성명 처분 그래가지고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래갖고 요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출석 명령을 한다든가 제출 명령을 한다든가 제출을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법원에 유치하게 한다든가 검증 감정 받으라고 한다든가 조사 촉탁한다든가 이런 게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셋째 줄에요. 성명 처분 셋째 줄에요. 거기 좀 주의하실 게 나오는데 요거는요 마치 검증 감정 문서 제출 이렇게 나오니까 증거 조사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요게 셋째 줄에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와는 다르다 그랬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줄 끝에 성명 처분에 의해 얻은 자료는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단지 변론의 전 취지로서 참작 그랬어요.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돼야 되죠. 하지만 밑에 줄에요. 원용하면 증거자료로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원용하면 증거자료로 될 수 있다 그랬고요.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게 호별로 쭉 나오죠. 당사자 본인의 출석 명령 그랬고요. 밑에 줄 세 줄째 보시면은 본인 신문을 받기 위해 증거 방법으로 출석하는 당사자 본인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증거조사하고 다르다는 점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줄엔 제목만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유치 그랬고요. 거기 이해가 나오죠. 계약서를 인용했는데 계약 내용이 좀 불명하더라. 그래서 계약서를 좀 내시오 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검증 감정 그랬고요. 그래서 법원이 현장 검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사 촉탁 그랬어요. 그래서 맨 밑에요. 조사 촉탁은 증거조사는 아니나 이 증거조사에서 294조에 조사 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준용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조사 송부 촉탁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법원이 좀 조사하기 힘드니까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이거 좀 조사해 주세요 라고 조사를 부탁하는 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럼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시 제출주의가 나오죠.
자, 그래서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시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적시 제출주의 의의는요. 자, 이제 양가로 1의 첫 패러그래프가 개념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밑에 세 줄 빼고, 그러니까 신법 고까지 가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전체구가 연역 취지에 관한 거예요. 연역 취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양가로 2가 구별에 관한 거고요. 자, 어제 동시제출주의, 즉 법정순서주의와 수시제출주의와 적시제출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필요하겠어요? 그냥 개념만 알아두면 된단 말이에요. 우선요, 적시제출주의의 개념은요, 당사자가 공방을 소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그랬고요. 신법 146조는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제출할 수 있고 제출에 있어서 순서를 정해놓고 있지 아니한 수시제출주의의 입장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변론 종결에부터 있지 아니한까지가 괄호로 묶으면 그게 바로 수시제출주의 개념이란 말이죠. 적시제출주의가 아니고 입장을 버리고 적시제출주의를 새로 채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6조 보시면 적시제출주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방의 방법은 소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랬고, 147조에 보세요. 제출기간 제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갑자기 무슨 불출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진술간주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진술간주도 일종의 제출이죠. 그 다음에 149조도 그랬을 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이렇게 나오고요. 150조도 자백간주 그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망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 안 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제 151조에 특별하게 이의건이 나오고 152조부터 변론조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연역 취지는요. 거기 하나, 둘, 셋째 줄 끝에요.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순서주의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오시면은요. 끝에 수시제출주의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을 내려오시면은 적시제출주의로 선회 그랬어요. 그 적시제출주의 박스 치시고요. 자, 결국은 그 순서대로 바뀌었는데요. 그 개념은요. 줄 치실 것도 없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맨 위에 원고 청구 원인, 그 다음에 피고가 그 다음에 항변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원고가 또 할 말 있으면 재항변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증거 신청,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순서를 딱 정해놓고 그때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못 내게 하는 거, 그게 동시제출주의 내지는 법정 순서주의란 말이죠.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입법례가 있었다 다음에 쭉 보시면은요, 그러나 밑에 하나 둘 세 줄 내려서 폐해를 낳았다,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제출주의 개념이에요. 공방의 제출에 있어서 순서를 안정하고 순서 없이 아무 때나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수시제출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줄이 이제 적시제출주의예요. 신법이 신의 측에 의한 소송 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주장 증거를 제출해서 쟁점을 정리하는 집중 심리 방식을 채택한 이상 적시제출주의의 채택은 논리적 필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시제출, 수시제출, 적시제출 순서로 져 있고요. 구별은요. 자, 원칙적으로 공방의 제출 순서를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그게 법정 순서주의와 구별이고요. 변론 종결까지 자유제출이 아니라 소송의 진행 정도에 맞춰서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점, 그게 수시제출주의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법정순서주의와 수시제출주의의 절충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적시제출주의의 구체적 내용 그래가지고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고 번호는 7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요, 어떻게 외우시느냐면 재석실, 변방, 중상답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렇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자, 재석실, 변방, 중상답은 여기 쭉 있는 거예요. 우선 재석실은요. 우리 메뚜기 있죠? 유재석이요. 재석씨가요. 변방에 갔다가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재는요. 재정기간이고요.
이거 적시 제출주의 실효성 확보책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성명 불응이고요. 이게 3번에 있어요. 3번에. 이게 1번이고요. 성명 불응 우리 좀 전에 본 거요. 그 다음에 이게 실기각하고요. 요게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변이요. 변론준비기일 종결효요. 변론준비기일 종결효. 요때까지 안 냈으면 변론 들어가서도 못 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게 방수항변이고요. 그러니까 변론준비기일 종결효가 어딨냐면 양가로 4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수항변이 양가로 7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이요. 중간 판결에 저촉되는 거 못 내게 하는 거요. 중간 판결 내용의 저촉, 중간 판결 요게 5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게 6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이고요. 요게 7에 같이 요거하고 같이 있고요. 방수항변하고요. 그래서 재석실 변방 중상답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우선 재정기간제도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게 147조인데요. 그러니까 재석실은요, 다 147, 149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고, 요거는 285조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상고할 때 나오고요. 요거는 우리 소송 절차 처음 시작할 때 거기 나오는 거고요. 자, 제출기간 제한, 그랬고, 재정기간제도부터 보고요. 하여튼 이거 전체 내용은 뭐냐면, 첫째 줄에 실효성 확보책, 그렇게 돼 있어요. 적시제출주의 구체적 내용 바로 밑에 실효성 확보책, 지금부터 서술하는 게 실효성 확보책이고요. 재정기간제도도요, 몇 파트로 나뉘는데요. A 전까지가요, 묶으면은 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A가요, 묶으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까지 신법의 그 전까지 슬래시를 그시면 그 부분이 실권제재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까지가 예외고요. 실권제재 예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줄을 묶으시면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내지는 차이. 자, 재정기간제도는요. 우선 개념은요. 첫째 줄에 당사자가 공격방어 방법을 적시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는 제도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게 재정이라는 거예요. 재정기간이고요. 그래서 그 취지는요. 밑에 줄에 소송 촉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집중심리제도의 정착 그랬고요. 내용은요. 첫째 줄 끝에요. 특정한 사항에 관해 주장을 제출하거나 주장이요. 그 다음에 증거를 신청할 기간 그런 말이죠. 재정기간의 의미는요. 특정한 사항에 관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간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정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의 의견 그랬어요. 거기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라는 거예요. 의견 들으라는 게 절차권 보장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B에서 이제 실권제재는요. 만일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긴 때에는 뒤에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했다 그랬어요. 147조 보시면은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제출, 증거,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당사자가 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 제출, 증거 신청 못한다. 이렇게 됐고요.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쭉 풀어 쓴 거예요. 사실은. 147조 1항부터 2항 본문, 2항 단서 순으로 쭉 쓴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면 그 줄에 실권효의 제재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권리를 잃는다는 거죠. 실권효의 제재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입히지 아니하였다까지 슬래시가 거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오는데 밑에 둘째 줄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 신청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면제받는 길을 열어놓았다. 147조 2항 단서요. 정당한 사유란 당사자 측의 사정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그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판례들이 쌓여야죠. 그 다음에 구별은요.
변론 준비 절차에도 준비서면 제출과 증거 신청에 관해서도 그 제출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280조 1항이요.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변론 준비 절차에서도 별도의 재정 기간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80조 1항에 제가 읽을게요. 변론 준비 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랬고요. 자, 그랬는데요. 제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요. 실권유예 제재가 따르는 게 아니라 절차 종결 사유로 될 뿐이에요. 변론 준비 절차 끝내고 그냥 변론 바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사유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결 사유를 규정한 28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당사자가 280조 좀 전에 1항 규정에 따라서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 신청을 아니하는 때 그랬단 말이죠. 자,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7조의 재정기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280조의 재정기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자의 효과는 다르죠. 앞에 거는 아예 못 내게 만드는 거고요. 뒤에 거는 280조의 그 재정기간은요. 그냥 안 내면 종결될 뿐이에요. 그 차이를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에 각하죠. 아,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새 책에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재정기간에 관한 147조는 변론 절차에 적용되지만 변론 준비 절차에도 준용된다. 286조.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또한 280조 1항에 따라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변론 준비 절차의 종결 사유가 될 뿐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봄에 사신 분들은 요 부분이 없죠. 책에요. 있어요? 아, 다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실기각하는요. 149조 1항 그래갖고 나오는데요. 자, 149조를 보시면은요. 여기 요건이 다 나와 있죠. 당사자가 146조 규정, 즉 적시제출주의 규정을 어겨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상은요.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어떻게 해요?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법원은 직권 신청에 따라 각하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49조인데요. 자, 그래서 거기 각하 요건, 각하 절차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선요.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맨 밑에 줄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격 방어 방법이 늦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각하하고 심리하지 아니하는 권한을 법관에 부여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개념이고요. 자, 수시 제출주의에서도 이런 게 이 규정이 있었지만 사문화됐었죠. 수시 제출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써져 있는 거고요. 밑에서 맨 밑에서 둘째 줄에요. 엄격하게 적용하면 끝에요. 실체적 진실이 희생된다고 해서 그 적용을 꺼리던 종래 실무 가능해서 이제는 탈피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거기 결론은 그것뿐이고요. 그 중간에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각하 요건은요. 보세요. AA에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일 것. 그 다음에 BB에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CC에 당해 공격 공방을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 완결이 지연될 것 그랬고요. DD에 각하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이다. 즉 실기를 했다. 그랬을 때요. 우리 법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시기에 늦었다는 부분이죠. 실기했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첫째 줄에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패러그래프가 개념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줄이 유일한 증거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7줄이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개념은요. 소송의 진행 정도로 보아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넘긴 경우 말하고요. 146조의 적시제출주를 위반하여 늦게 제출했음을 뜻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책에 그게 신의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관점에서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냥 나오고요. 자, 그래서 각주 2번에 보시면은요. 항소심 제5회기 이래 증인 신청한 피고 대리인의 불출석과 증인 소환 비용 미납으로 인해서 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변론 종결해버렸더니 그 뒤 피고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변론이 재개되어서
제6회 기일이 지정되었는데도 또 피고 대리인이 불출석하고 제7회 기일에 비로소 이미 취소한 증인을 또 신청한 경우는 실기한 걸로 봤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일한 증거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유일한 증거. 유일한 증거는 어떤 요건 사실 하나, 예를 들어서 요건 사실 한 개가 있는데 거기에 요건 사실 여러 개들 중에 그 중에 어떤 한 사실, 그러니까 쟁점 단위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한 증거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판단해봐도 증거가 하나뿐이더란 말이죠. 근데 요런 증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조사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게 실기했을 때도 유일한 증거라면 각하 못하느냐?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이 있고요. 자, 첫 줄 보시면 증거 방법 중 유일한 증거 방법을 실기했다고 각하할 수 있느냐 그랬고요. 판례는 동의한다 그랬고, 밑에 줄에요. 유일한 증거 방법이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할 것이 아니다 그랬고요. 각주 4번 보시면 반대 이렇게 돼 있죠. 자, 부정설은 송 교수님하고 호 교수님이 반대를 하시고요. 자, 예외로 이거 유일한 증거에 가면 다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우선 여기서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부정설은요, 우리 자료에 보시면은요, 요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290조 단서요. 제14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신속한 소송이 당사자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 신청까지 무시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므로 부정설이 31페이지요. 31페이지요. 첫 번째 부분이요.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90조 단서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설이 타당하다라는 거 그거를 보충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요. 실기했느냐 요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문제는 세 줄까지예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방이 제출되었을 때 항소심이에요. 실기했느냐 여부를 항소심만 표준으로 해서 판단할까? 아니면 1, 2심 전부를 통해서 판단할 것인가? 그것까지가 문제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답이 나오죠? 항소심은 속심구조고, 속심구조 논거 1이에요. 논거 2는요, 149조가 총칙규정인 점을 고려해. 자, 현재 통설 판례는요, 1심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시기에 늦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즉, 1, 2심을 통관하여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통관하여. 자, 그래서 그 논거는요, 밑에 줄에 제1심 중심주의의 이상 그랬어요. 자, 항소심은 속심이고, 속심은요, 계속심의 준말이에요. 계속심. 복심은요, 반복심의 준말이고요. 자, 속심구조. 계속 심리가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속심구조예요. 늦는 걸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1심 중심주의의 이상은, 그거를 항소심만 표준으로 판단하면 1심 때 안 내놓고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2심 때 제출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1심 중심주의 하려면 1심 때부터 통관해서 다 판단해야 된다. 늦었나 빨랐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요건들이 지금 좋은 법조문으로부터 도출이 되잖아요. 약간은 좀 문구가 다르지만 요 문구들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법조문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자,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그랬는데 첫째 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은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어느 한편에 있으면 된다 그랬고요. 자, 첫 번째는요. 법률 지식의 정도를 고려해야 돼요. 박스 치시고요. 법률 지식의 정도. 동그라미 1. 법률 지식의 정도를 고려. 박스 치시고요. 그래서 본인하고 변호인하고 좀 다르게 보자. 그런 거 변호사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동그라미 2. 공격방어 방법의 종류도 고려해야 돼요. 공격방어 방법의 종류도 고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계항변 같은 경우는요.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원고가 계속 뭐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우선 변제나 소멸시효 항변부터 쭉 날려놓고서요. 그게 안 들어먹히더라 그랬을 때 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상계항변을 한다면 그럼 상계항변은 그 늦게 제출했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비적 주장이나 어떤 출혈적인 항변 같은 경우에는 딸리 보자는 거고요. 그게 건물매수 청구권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상계항변이나 건물매수 청구권의 행사의 조기 제출 요구는 무리 그랬어요. 왜요? 그 앞에 출혈적이라 그랬죠. 그 정도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기한 공방에는 견해 대립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나와요. 뭐냐면 좀 전에 유일한 증거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견해 대립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당해 공격 방어 방법을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 완결이 지연될 것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 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두 번째요. 동그라미 2. 당해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신청 그거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하지만 적시에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했다고 해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었을 것인가에 가정적 고려는 필요 없다 그랬고요. 자, 우리 제목 CC의 끝에 보시면 절대설이라고 써 있고요. 요 가로 안에 지금 보시면은 상대설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가정적 고려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밑에 줄에 149조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설은 뭐냐면요. 적시에 그러면 그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완결이 지연됐다면 그거를 완결이 지연될 거라면 그걸 늦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기각하하지 말자 하는 게 그게 상대설이고요. 절대설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완결이 지연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설은요. 우리 자료에 보시면은요. 자, 호문혁 선생님이 상대설을 취하시죠. 그 각주 1번에 보면 정동윤 교수님, 호문혁 교수님 반대 이렇게 나 있는데, 자, 절대설에 의하면 실기각하로 인하여 적시에 제출했을 때보다 소송이 더 빨리 완결되는 수가 생기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신속하다. 그래서 법적 신문 청구권의 침해가 된다. 소송은, 자, 시비를 가려내어 적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지, 적정한 재판, 이게 놓은 거예요. 적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지, 신속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는 거고요. 신속은 적정한 재판이 무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부차적인 가치다 그랬고요. 어차피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이라면 소송 본래의 목적인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대설에 썼다가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절대설 대 상대설 요걸 써놓으세요. 절대설 대 상대설. 아까 유일한 증거에서는 긍정설 대 부정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은 지금 이제 다수설은 절대설을 따라간단 말이죠. 절대설을. 그 다음에 DD는요, 각하의 대상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공격 방어 방법 그랬어요. 그래서 주장, 부인, 항변, 증거 신청 이랬고요. 공격 방어 방법 거기만 박스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하 절차예요. 자, 첫째 줄에요. 각하는 직권 동그라미 또는 상대방의 신청 동그라미에 따라 해요. 법조문에 있죠.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거기 이제 견해가 나와요. 각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149조가 소송 촉진을 위한 공익적 규정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임을 들어 반드시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 의무설이에요. 의무설이요. 송상현 교수님 견해고요. 가 있으나 그러니까 반드시 각하해야 된다는 거죠. 입법론은 변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는 제149조의 문면상 무리하다.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 거기요. 법원의 재량적 사항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의로 볼 것이다. 통설 그게 재량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기각하에는 학설 대립이 3개가 나와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실기각하는요. 심심찮게 논점으로 돼요. 실기각하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불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직권 신청, 그 다음에 의무인지 재량인지, 그 다음에 불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둘째 줄에요. 각하당한 당사자는 독립해서 항고할 수 없고 각하 동그라미요.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각하 신청 배척 동그라미 치시면요. 신청 배척 된 경우에는 밑에 줄에요. 소송 지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복 신청 허용 안 된다 그랬어요. 즉 각하 당했으면 그 각하 당한 당사자가 상소하면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면서 얘기하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상대방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각하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거에선 불복하지 말고 소송 지위에 관한 재판이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불복 허용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요. 성명에 불응하는 공격 방어 방법에 각각 그 제목에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뭐라 그랬어요? 실기각하와 같은 요건하에서 각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에요. 변론 준비기를 거친 경우에 새로운 주장의 제한 285조. 이것도 중요한 거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285조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요. 변론 준비기에서요. 변론 준비기를 종결한 효과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론 준비기일에 제출을 안 한 공격 방어 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해당해야만 제출할 수 있지 요런 거 해당 안 하면 제출 못한다. 이게 변론 준비기일을 종결한 것의 효과예요. 변론 준비기일 종결효요. 요 얘기가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 둘째 줄에요. 그 기일에서 미처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밑에 줄에요.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거기 원칙을 쳐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5번은 중간 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 그랬는데요. 자, 첫째 줄에 중간 판결을 한 때에 밑에 줄에요. 그 판단사항에 관한 공격 방어 방법은 제출을 못하는데 어디까지만요? 당해 신급에서는요. 거기다 박스 치세요. 당해 신급에서는 제출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 요건에 관해서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 요건의 흠결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 판결로 이미 답을 내렸어요. 답을 내려놓는데 답을 내려줬는데 또 당사자가 그거 소송 요건 흠결 맞는데 왜 그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자꾸 얘기를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 시급에선 그렇지만 넘어가서는 할 수 있겠죠. 상소하면서는요. 이거 소송 요건 흠결인데 흠결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고 상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상고이유 제한 그랬어요. 427조, 431조요. 그래서 밑에 줄에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이에 기재해 제출하지 않은 상고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낼 뿐만 아니라 적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 의무와 방수항변의 답이죠. 하나는 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둘째 줄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 256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방소항변을 본안에 관한 변론 전까지 제출케 한 것. 그래서 방소항변 뭐가 있었냐면요. 임의관할, 소송비용 담보, 중재계약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요. 그 방소항변은 본안에 관한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적시 제출제의 예외가요. 뻔하죠. 뭐 변론주의 예외니까요. 첫째 줄에 직권탐지주의. 그 다음에 직권조사사항. 그 줄에요. 적용이 배제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왜요? 실체적 진실 발견 요청 때문에요. 실체적 진실 발견 요청. 적시 제출주의 예외는 변론주의 예외요. 그 다음에 이제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가 있는데 개념만 아시면 돼요. 병행심리주의는 뭐냐면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동일 기일에 쭉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심리를요. 그 다음에 집중심리주의는 뭐예요? 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요. 첫째 줄에요. 양가로 이래요. 병행심리주의라 함은 동일 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 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동시에 병행해 심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랬고요. 네 줄 내려가시면은요. 거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가랑비 뿌리는 식의 변론의 산발심리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밑에 줄에요. 집중심리주의는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분류해내고요. 각 사건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정해요. 바로 서면 준비 절차 들어갈 건지, 이거는 변론 준비 기일까지 거칠 건지, 아니면 이거 바로 변론 들어갈 건지 이렇게 적합한 처리 방법을 정하고 조기에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해 증명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이에 초점을 맞춰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 심리 방식 그랬어요. 소나기 호우식의 변론의 계속적 집중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밑에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병행심리주의 문제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르셔도 되고요. 양가로 2번에요. 자,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단 말이죠. 밑에 줄에요. 신법도 272조에서 같은 취지 규정을 두었지만 그리고서 자, 그 밑에요. 이제 집중심리주의의 그 구현된 규정들이 쭉 나오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목만 줄을 쳐놓으시고 가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에는요.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강화 그랬고요. 우리가 자, 심사권의 대상으로 두 가지 항을 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항에 있는 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니라 그랬죠. 심사 대상이요. 증거 방법하고 뭐 서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심사권의 강화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답변서 제출 의무 부과, 무변론 판결 제도. 아예 박스로 쳐버리세요. 그냥 박스로 쳐버리시고 줄처리 하지 마시고요. 무변론 판결 제도.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오셔서요. 변론 준비 절차. 중간에요. 변론 준비 절차. 밑에 줄에요. 원칙적으로 거칠 절차. 이렇게 했고요. 끝에요. 그 줄 끝에요. 증거조사까지 가능해요. 변론 준비 절차에서요. 자, 원칙적으로 사실주장과 증거 신청에 집중하지만 본인 신문과 증인 신문 빼놓고는 증거조사 가능해요. 변론 준비 절차에서요. 밑에 줄에요. 적시 제출주의와 재정기간 제도 채택했고요. 이거 다 집중심리주의를 위한 거고 시간 순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밑에 줄에 1회의 변론기일 그랬어요. 요거 변론 준비 절차 거치고 나서는 1회 변론기일로 원칙적으로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줄 내려가시면은요. 증인과 당사자 신문을 집중. 언제요? 변론기일에요. 증인과 당사자 신문을 집중. 그랬고요. 3줄 내려가셔서요. 계속 심리주의까지 채택. 그랬어요. 이게 시간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소장심사권 강화, 그러면서 소장 송달하면서 답변서 제출 의무 부과, 그러면서 답변서 제출 안 하면 무변론 판결, 그 다음에 다 제출해갖고 넘어갔으면 변론 준비 절차 가고, 원칙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증거조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적시 제출주의하고 재정기간 제도까지 채택하고,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 끝났으면 1회 변론기일로 끝내고, 1회 변론기일에서는 증인과 당사자 신문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1회로 안 끝나면 매일 열어라. 그게 계속심리주의란 말이죠. 매일 열어라. 그래서 계속심리주의까지 채택했다. 거기까지예요. 그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자, 300페이지 3번에는요. 요 직전에 있었던 게요. 집중심리 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법원에서 요거를 시행을 했었어요. 그거를 첫째 줄 끝에 신법의 입법화에 앞서 밑에 줄에요. 새로운 민사재판 관리 모델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다. 요걸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요. 셋째 줄 끝에요. 그 내용은 어떠냐면 자,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요.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 절차. 이게 뭐예요? 지금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끝에요.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의 완료. 거기서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입증을 촉구.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됐어요. 다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 절차에서 그랬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에는요. 끝에요. 쟁점 정리 기일의 회부 그랬어요. 서면 절차 끝나면 이게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이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집중 증거 조사 기일은 법정 변론 기일. 그렇죠? 우리 지금 변론 기일이 증인 신문과 당사자 신문에 집중해요.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되고 사실 이 부분 그냥 X차 거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요. 직권 진행지휘와 소송 지휘권 그랬어요. 자, 절차는 법원의 몫이에요. 첫째 줄에 소송 절차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는 입장을 직권진행주의. 밑에 줄에요. 이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을 당사자주의. 그랬고요. 맨 밑에 줄에 두 번째요. 소송물의 특정과 소송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를 기조로 하여 원칙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채택했지만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는 기일 지정, 증인 소환, 기간 제정, 판결 성속 확정에 대해서는 밑에 줄에 직권진행주의를 따랐다. 자, 그리고 그 줄 끝에요. 직권진행주의를 법원의 권능의 면으로 파악하면 그게 바로 소송지휘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지휘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첫째 줄에요.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소송 절차를 원활 신속히 진행시키고 밑에 줄에 심리를 완전하게 해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거기까지는 쓸데없는 말이고요. 법원에 인정된 소송의 주재 권능 그랬어요. 법원에 인정된 소송의 주재 권능 그랬고요.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요. 소송 지휘는 법원의 직권인동 시에 그 책무이기도 하다 그랬고요. 세 줄 내려가시면요. 소송 지휘는 종국 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 전체를 막나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법원의 소송행위는 전체를 막나하는 개념이지만 그 주요한 것은요. 제목만 읽고 그냥 보시면 돼요. 첫째 줄에 절차의 진행 방가로 1에 방가로 2에 심리의 정리 방가로 3에 절차의 합법적인 진행 4에 심리의 집중과 촉진 그 다음에 기일에 하는 소송행위의 정리 6번에 중간에요. 성명권의 행사 밑에 줄에 지적, 성명 처분 그 다음에
7에 가장 간편한 방법에 의한 분쟁의 종결. 제목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절차 진행도요. 보세요. 전부 기일, 기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중지, 속행 이런 거고요. 심리의 정리도요.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재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송 뭐 이런 거 나오고 절차의 합법적인 진행을 해가지고 관할권 없을 때 관할권에 있는 법원을 이송한다든가 각하한다든가 이런 거고요. 부적법 할 때요. 그 다음에 심리 집중과 촉진을 해. 변론 준비 절차 회부, 그 다음에 뭐 요약 준비 서면 제출 이런 걸 뭐하러 외우세요? 기일에 하는 소송행위 정리, 성명권행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목만 보시고 스르륵 지나가시면 돼요. 요거 단문으로 안 나와요. 자, 소송지휘권의 주체 및 형식 그랬는데요. 자, 거기 또 주체별로 쭉 나와요. 첫 번째로요. 소송지휘권은 원칙적으로 법원 빡 치시고요.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 그랬고요. 슬래시 딱딱 끄시면은요. 밑에 줄에 합의체 심리일 때는 주로 재판장 동그라미요. 그 대표기관 박스요. 으로 맡게 되며 자, 요 파트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재판장이 합의체 대표기관으로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독립해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써 있는데요. 자, 우선 재판장이 대표기관으로 맡게 되며 그랬고요. 그 줄에 당사자로부터 그때 이의가 있으면 밑에 줄에 합의체가 재판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판 진행에 대한 이의 이렇게 부르고요. 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이 밖에요. 합의체로부터 독립하여 거기다 박스 치시면요. 소송지휘권 갖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법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수명법관 수탁반사 거기도 박스를 치시면요. 또 수권된 사항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송지휘권 갖는다. 그러니까 첫째 법원 갖는다. 재판장 갖는다. 재판장 가질 때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명법관 수탁판사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 양가로 이번에는요. 밑에 둘째 줄에요. 대체로 재판의 형식 그랬어요. 재판의 형식을 취한다 그랬고요. 그 줄 끝에요. 법원의 지위 박스 치시면은요. 법원의 지위에서 그 재판의 형식은 밑에 줄에 결정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그 자격 거기 박스 치시면요. 밑에 줄에 명령 동그라미요. 명령 형식으로 해라 그런 거고요.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 줄 끝에 어느 때나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재판 형식을 취하는데 법원의 지위에서는 결정,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지위에서는 명령 이렇게 나간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신청권 존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첫째 패러그래프는요. 원칙적으로 소송지휘에 관해서는 신청권 없다라는 얘기가 원칙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가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줄은요. 소송지휘는 법원의 직권 박스 치시고요. 그 줄 끝에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의미 그렇고요. 둘째 패러그래프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그랬고요. 그 줄 끝에 신청권을 인정 박스 치시고요. 밑에 줄에요. 반드시 신청에 대한 재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야 한다. 자, 신청권 있으면 응답해줘야죠. 응답해주면 불복도 할 수 있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죠? 우리 이송 신청권 하면서 봤었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소송, 이송, 구문권 조금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런 거고요.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아까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단 절차, 수계 등 하여튼 법조문에 신청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신청권 인정되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인데요. 그 전에 각주 1번이요. 아까 그 재판장이 하는 것 중에 증거 조사 중에 지위가 있었어요. 자, 이게 소송 절차에 대한 소송 지휘권은 절차 진행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실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거 증거 조사 중에 지위 그러니까 요걸 오해를 하니까 이신 선생님이 여기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첫째 줄에요. 증거 조사 중에 지위라는 것은 밑에 줄에요. 증인 신문이 중복된 때나 쟁점과 무관한 사항일 경우에 형식적으로 그걸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 거지. 밑에 줄에요. 증인에 대한 보충신문이나 개입신문처럼 실체 개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는 없다. 후자는 증거조사 자체다.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 없었으면 한다. 이렇게 끝내셨죠? 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죠. 자, 결국은요.
절차 규정도 두 개로 나뉜단 말이죠.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고요. 절차 규정에 대해서도요. 자,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요. 당사자가 이의를 하더라도요. 그거는 직권 발동 촉구 의무밖에 없고요. 의미밖에 없고, 하지만 무슨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죠. 하자는 남는 거고요. 강행 규정이니까요. 하자 치유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직조사항이죠. 직조사항이고 주로 직조사항이고요. 뭐 주로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직조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요. 다툼이 있으면은요. 당사자의 처분인권이 존재하는 거니까 다툼이 있으면 그 위반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다툼이 없으면요. 마이크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다툼이 없으면 이익권이 포기 상실이 인정되는 거죠. 이익권 포기 상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의의해서요. 소송 절차가 법규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 동그라미어를 하고 그 효력 동그라미어를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권능을 갖는다. 이를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그랬고요. 옛날에 책문권이라고 불렀다 그랬고요. 세 줄 내려오셔서요. 소송법에서도 전적으로 그 불행사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규정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151조를 보시면은요. 이익권을 무슨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요. 포기상실 측면에서만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 안 하면 그 권리 상실한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규정했고 밑에 줄에요. 절차 규정 중 임의 규정 위배에 대해서는 이익권 포기 상실에 의해 절차 위배의 하자가 치유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규정을 했고요. 자, 적용 범위 그 옆에서 이익권의 대상이요. 결국 이익권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적용 범위예요. 자, 양가로 1은요. 절차 규정에 관한 얘기고요. 실체가 아니라 절차 규정에 관한 얘기고요. 양가로 2는요. 임의 규정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쭉 양가로 2 첫 부분부터 반가로 1 끝나는 부분까지가 임의 규정에 관한 거고요. 반가로 1 임의 그러고요. 반가로 2 부분이 강행 규정에 관한 거예요. 반가로 2 강행 규정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은 1번이 포기에 관한 거, 2번이 상실에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익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울 건 없어요. 이익권의 대상 그래 놓고요. 그 줄 끝에요.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그랬어요. 거기다 박스 치세요.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배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요. 그 줄에요.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 거기 박스 치시고요. 이건 뭐냐 하면 밑에 줄에요. 소송 심리에 관한 소송의 방식, 시기, 장소 등 형식적 사항 박스 치시고요.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은 실체적 사항에 관한 게 아니라 형식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 줄 세 줄은요. 실체 사항에 관한 게 나와요. 줄은 치시지 마시고요. 소송행위의 내용이라든가 주장의 정당 여부라든가 공방에 대한 판단, 체증 법칙, 사실 인정 요런 게 나오고요. 요런 건 이익권 문제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 아까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했는데요. 자, 밑에서 셋째 줄에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지 거기요. 자기가 저지른 행위 거기다 박스 치시면요. 자기가 소송 절차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지가 이의 못하겠죠. 이익권의 대상일 수 없다. 상대방이 이익권을 가지면 몰라도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 규정 얘기인데요. 양가로 2번에요. 이익권 포기 상실이 허용되는 것은 소송 절차 규정 중에서도 처분 가능한 임의 규정 위배 박스 치세요. 처분 가능한 임의 규정 위배. 그러니까 제가 처분 그러지만 그게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처분 가능한 임의 규정 위배한다. 그래서 밑에 줄에요. 훈시 규정.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배제된다. 그러겠죠? 훈시 규정은 어때요? 효력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강행 규정도 이익권 포기 상실 안 되겠죠?
지가 처분 못하니까요. 그래서 반가로 이래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소송 진행상의 이익 보장과 편의를 목적으로 한 사익규정 박스 치시고요. 그 줄 끝에요. 이익권의 포기상실 대상 그랬고요. 그래서 판례상에 드러난 예들이 나와요. 자, 점일에 소송 서류에 송달에 하자 그랬고요. 그래서 각조 4번에 보시면은요. 사망자에 대한 송달을 그 상속인이 수령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점이는요. 청구 취지 변경이나 소송 참가 등에 있어서 방식 위배 그랬고요. 점 3에는요. 당사자 보조 참가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 그 다음에 점 4에 소송 절차 중단 중해 행위 요것도 하자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두 줄 내려오셔서요. 증거조사 방식의 위배 그 다음에 점 8에요. 밑에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소의 변경 반소 요건인 상호 관련 관계의 흠결 즉 뭐냐면 객관적 병합은 요건이 5개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후발적 병합에 있어서는 요건이 5개예요. 원시적 병합은 2개고요. 뭐냐면 동종 절차 관할 공통 그래서 동관. 그다음에 후발적 병합의 경우에는 거기다 동관에다가 사관현이 붙어요. 사실심 변론 중결전. 그다음에 사관 관련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현전 지연이 없을 것 이렇게 되는데 그 네 번째 관련성이 이제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그다음에 중간 확인에서에 있어서는 선결 개정성이 있는 권리관계여야 된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반소에서는 방어 방법이나 본소 청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상호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세분화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요건들이요. 관련성에 관한 그 요건들은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 항변사항이라는 거예요. 직권조사사항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청구기초 동일성 없어도 아무 말 안 하면 하자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9에요. 밑에 줄에 구술주의나 직접주의의 규정 위배 요것도요. 그래서 11에 보시면은요. 각주 법관이 경질되었는데도 변론갱신 안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이익권 포기 상실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행규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빵가루 2에 이익권의 포기 상실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절차 규정 중 공익에 관한 게 있는 강행규정 위배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공익 동그라미 강행규정 위배 경우이고요. 주로 그러니까 거기 151조 단서를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냐면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 그게 바로 강행규정이라는 거죠. 처분할 수 없는 때 그게 주로 직권조사사항 그랬어요. 박스 치시고요. 이다 그랬고요. 자, 맨 밑에서 두째 줄 끝에요. 송달에 관한 하자는 상소기관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하자만 여기에 속한다 그랬어요. 아까 소송서류 송달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결정본 송달만큼은 임의규정 아니고 강행규정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상소에 관련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권 포기 상실이 나오는데요. 첫째 줄에 법원에 대해 포기의 문제예요. 법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포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양가로 위에 상시대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요. 법원에 대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명시묵시의 의사표시로 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 줄 끝에요. 사전 포기는 있을 수 없으며 그랬고요.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임의소송 금지 박스 치시고요. 에도 저촉된다 그랬어요. 사전 포기는 안 된다 그랬고요. 왜 임의소송 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절차 규정 보고 있단 말이죠. 절차에 대해서 당사자가 절차를 형성해 나갈 수는 없단 말이죠. 지 맘대로. 그래서 그건 임의소송 금지라고 그러는 거고요. 자, 양가로 이번에 상실은요. 그 줄 끝에요. 당사자가 그 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랬고요. 상실된다는 거고요. 밑에요. 바로라 함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곧바로 이 일을 하지 아니한 것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줄은 치지 마시고요. 길통지서 송달 안 했는데도 그래서 기일을 열어서 증거조사했는데 그 다음 기일에 아무 말 없이 변론하더라. 그러면 이 건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5페이지 3번에요. 자, 끝에 포기상실에 이르면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 유효 그랬고요.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의 이권 생기면 양쪽 모두가 상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법원과 상대방의 행위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법원의 행위일 때는 양 당사자에게 이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변론 준비가 들어가요.
자, 첫째 줄에요. 현행법은 구체적인 변론 준비의 방법으로 밑에 줄에요. 준비 서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요. 변론 준비 절차, 그 다음에 재판장 소장 심사권 강화, 기일전 증거 신청 조사 제도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준비 서면하고 변론 준비 절차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밑에는요. 쫙 이렇게 펼쳐버리세요. 자, 준비 서면은요. 옆에다가 273조에서 278조까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273조에서 278조요. 그러니까 1심 소송 절차 딱 들어가고 나면 우리 어제 봤었는데요. 258조에 변론 준비 절차 규정이 있고 거기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2장에서 272조부터 변론과 그 준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요, 요 부분도요, 요 2장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 279조 앞에서 줄을 쫙 꺼버리세요. 법전을요. 279조 앞에서 법전을 줄을 쫙 꺼버리세요. 그 앞부분이 준비서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279조부터 287조까지 아주 법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변론 준비 절차가요. 정말로 잘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문을 충분히 현장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어요. 절대 이거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준비서면은 그래서 273조에서부터 278조까지 규정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의는요.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예고적 기재란 말이죠. 예고적 기재. 미리 할 말을 미리 적어내는 거, 그게 준비서면이고요. 그게 맨 밑에 줄에요. 변론의 집중 방안이다 그랬고요. 272조 그랬어요. 그래서 272조 보시면은 변론은 집중돼야 한다.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라 그랬고요. 단독사건 변론은 안 그래도 된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래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요. 양가로 이래 준비서면인가 여부는 그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그랬어요. 그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것 그랬고요. 거기다 박수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소장, 상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준비서면 성격도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 봤었어요. 그죠? 소장 기재사항 보면서요. 249조 2항에 있었죠. 그 다음에요. 양가로 이번에는요. 그 줄 끝에요.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될 수 없겠죠. 그죠? 말로 해야죠. 그죠? 서면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외 148조 그랬는데 그게 바로 진술간주 서면이고요. 그게 예외고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요. 그래서 구술주의를 형식적으로나마 지켜주는 게 진술 간주한단 말이에요. 서면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술을 한 걸로 어쨌든 간주를 해준단 말이죠. 될 수 없으면 그 줄 끝에요. 변론에서 진술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자, 준비서면 종류는요. 첫 번째 줄에요. 통상의 준비서면, 그 다음에 답변서, 그 다음에 요약준비서면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답변서도 준비서면 일종이라는 거고요. 그건 뭐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에요. 세 줄 내려가셔서요. 요약준비서면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요약준비서면은 뭐냐 그랬더니 밑에 줄에요. 변론 종결에 앞서서 종래의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것. 요거를 법원이 이것 좀 내시오. 나 도저히 머리가 헷갈려서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이 좀 주장하고 증거하고 정리해갖고 좀 요약해갖고 내봐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요약준비서면이라는 거고요. 그걸 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준비서면 기재사항은요. 그 옆에다가 274조 이렇게 적으시고요. 274조에 그게 있어요.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그래갖고 8호까지 쭉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한번. 1호 이후에는 뭐 당사자, 대리인, 그 다음에 3호에 사건 표시 그랬고 4호예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당연히 준비서면에 넣어야죠. 그 다음에 5번에요.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6, 7, 8에는 날짜, 법원, 덧붙인 서류, 첨부 서류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요. 4호, 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 방법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적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얘기가 요에게 써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째 줄에 274조 1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격, 방어 방법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결국은. 그랬고요. 그 줄의 중간에 보시면요. 사실상 주장 박스요. 증거 신청 박스요. 이외에 법률상 주장 박스요. 증거 항변 따위를 적는다 그랬어요. 증거 항변 딱 박스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률상 주장 거기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그 증거에 대한 항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그 줄 끝에요. 자기의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 방법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제출의 증거 방법에 대한 의견, 그것도 기재하라고 그랬죠. 아까 2항이에요. 2항이에요. 이건 지금 법전 풀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김영란인 서명이라 뭐 271조 1항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도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조문에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째 .1에 규칙 4조 1항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줄에 275조 동그라미요. 그 줄 끝에 277조 맨 밑에 규칙 5조 그랬어요.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준비서면 교환은요. 자, 양가로 1이 272조에 관한 거고요. 양가로 2의 첫째 패러그래프가 273조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있는 게 맨 끝에 278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요. 272, 273, 맨 끝에 278조 그래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단독 판사의 심판 사건에서는 제출 안 할 수 있고 다만 단독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72조 2항 그대로죠. 거기다가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단독 판사의 심판 사건 거기다가 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는요. 둘째 줄에 준비서면은 그 기재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준비기간을 두고 미리 제출 박스 치시고 해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본송달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본송달 해주어야 한다. 273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273조 보시면은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며 법원은 송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대로죠. 그래서 밑에 줄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변론기를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아닌 한에는요. 그래서 밑에 줄에 또 개관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줄 끝에 보시면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 절차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옛날 그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이요. 원고의 반박 준비 서면 그냥 읽기만 하세요. 피고의 재반박 준비 서면, 원고의 제재반박 준비 서면, 그 다음에 피고의 제재제재 반박 준비 서면 이렇게 나가겠죠. 제출의 순으로 준비 서면을 교환하게 했으며 답변서, 요약 준비 서면 이외의 준비 서면은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제출을 전제하고 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요. 셋째 줄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방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에 앞서 요약 준비 서면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 되고요. 제출 명할 수 있다. 278조 동그라미요. 요약 준비 서면 박스 278조 동그라미요.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 준비 서면 제출, 부제출의 효과예요. 이것도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고요. 자, 준비 서면요. 제출을 하면 어떤 이익을 받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거죠. 자, 부제출과 같이 말해질 수 있는 게요. 제출했지만 기재 안 한 사항도 마찬가지죠. 불기재한 경우의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출 효과는요. 우선 상대방에 대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자에 관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더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불출석을 했더라. 그랬을 때요. 그때 자백간주가 돼요. 불출석 시에요. 상대방이 불출석을 했더라. 그러면 내가 낸 진술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들이 자백간주가 되고요. 요게 150조 3항에서 1항으로 준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자에는요. 첫 번째 내가 결석을 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내가 결석을 했다. 그러면 진술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게요. 그게 148조 1항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실권효도 배제가 되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변론준비기일 종결료를 봤는데요. 변론준비기일 때까지 제출을 안 하면 얘기를 안 하면 변론 절차에서 얘기 못한다 그랬죠. 변론준비기일 종결효인데 그게 만약에 변론 준비 절차 전에 제출했다. 근데 준비 절차에서는 부제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 가능하다. 요 얘기예요. 요게 285조 3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잡스러운 거 다 갖고 오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자백간주와 진술간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취하에 동의권 생긴다. 뭐야겠어요? 제한이 붙겠죠. 본안에 관해서 진술해야죠. 그죠?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제출 시에 그렇다는 거죠. 소취하에 동의권이 생긴다. 그게 266조 2항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출 효과는요. 부제출 내지 불기재 효과는요. 첫 번째, 예고 없는 사실주장 금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서면에 적어갖고 내보냈으면 상대방은 만약에 결석을 하면 내가 준비서면에 적은 사항만을 진술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거기다 안 적은 사항은 상대방이 결석했을 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고 없는 사실주장 금지에서 이것도 상대방 불출석 시예요. 요게 276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1번이고요.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기고도. 지연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무변론 판결 위험, 무변론 패소 판결의 위험이 있다. 이건 뭐예요? 답변서를 부제출할 때요. 답변서도 준비서면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257조 1항에 되어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거와 진술간주와 자백간주고요. 또 하나 넣자면 요 정도요. 뭐 상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실은. 그죠? 준비서면을 내가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잡히기 전에 그 기일 잡히기 전에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다 송달해줘서 무슨 내용 적혀 있는지 서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 상대방이 결석을 했더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다퉜으면 지가 준비서면으로 안 다퉜다거나 뭐 그러면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진술간주, 자백간주가 되겠죠.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출자는 어떠냐면 제출했으니까 빠졌을 때 내가 그래놓고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 써놓은 거는 당연히 진술간주를 해준단 말이죠. 말한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준비서면에다가 준비서면을 제출을 안 했다. 그런데 나는 출석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출석했더라.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주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냈긴 냈는데 기재를 안 했더라. 그랬으면 거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말을 못하라는 거죠.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라는 거고요. 상대방 불출석했을 때 그랬다는 거 저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첫 번째 부제출의 효과가 나와요. 자, 예고 없는 사실주장 금지 이렇게 나오고요. 소송비용 부담 나오고 새로 책에 들어간 게 무변론 패소 판결의 위험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제출 효과가요. 자백간주 이익, 진술간주 이익, 실권료 배제, 소취하 동의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 예고 없는 사실주장 금지 보면 276조 이렇게 됐어요. 276조 보시면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그래서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 안 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 못한다. 다만 272조 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안 하는 경우, 즉 단독사건 변론이요. 그때는 그렇지 않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마음껏 주장해라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요. 첫째 줄에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 자, 그러니까 부제출의 효과가 불기재 효과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재 안 한 거는 제출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주장 못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 줄 끝에요. 출석하지 않은 상대방은 예고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 때문이다 그랬어요. 취지가요. 그 다음에 반가로 1에 거기서 그러면은 사실은 뭘 말하느냐. 사실주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요 사실, 간접 사실도 포함되면 물론이다. 그래서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박스 치시고요. 문제는요. 증거 신청도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견해 드립이 있는데요. 자, 증거 신청도 포함되는가? 그게 문제고요. 그 줄에 중간에 절극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서 네 줄을 내려오시면요. 절충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뒤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적극설 보시면은요. 증거조사에 참여한다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은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영향,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있는 점에서 사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사실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모든 증거 신청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서면에는 증거 신청한다는 얘기 안 써놓고요. 그런데 그 기일에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결석을 했는데 그때 증거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못하게 할 건가? 예고 안 했으니까. 그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허용하자는 게 적극설이에요. 된다, 괜찮다, 증거 신청. 왜냐하면 아니죠. 증거 신청도 못한다 이 얘기가 적극설인데, 적극설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증거 단계이긴 하지만 어차피 사실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주장 못하게 하나 그거에 대한 증거 신청 못하게 하나 효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점에서 사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게 근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가 이제 절충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증거 신청 가운데 적어도 또 예상 나오죠.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사실,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예상을 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증거라면 그건 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증거 신청 정도이면 여기에 사실에서 배제시켜 허용함이 절차 촉진을 위해 좋다 그랬어요. 거기까지가 절충설이고요. 적극설, 절충설이 있는 거죠. 사실 절충설이라기보다는 제한적 긍정설이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한적 부정설이나. 그 다음에 법률상 진술과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부지 진술은 포함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그랬더니 전자는 참고자료, 법률상 진술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요. 후자는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부인이나 부지하는 거는 예상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자료, 예상, 그게 근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요. 소송비용 부담 그랬어요.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이번에는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어요. 앞에 예고 없는 사실 주장 금지는요. 불출석했을 때 얘기고요. 요때는 출석했을 때 얘기예요. 출석했을 때는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느려지면 밑에 줄에요. 기일을 속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밑에 줄에요. 승소에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의 무변론 패스 판결의 위험은요. 준비서면의 일종인 답변서를 밑에 줄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그때 역시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책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의 효과 이래가지고 나와요. 그거 책에 없는 분 없으시죠? 자, 제출의 효과는요. 첫 번째 자백간주의 이익 그랬어요. 첫째 줄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그랬어요. 요거는 부제출 불출석한 경우예요. 부제출 불출석. 상대방도 준비서면 안 내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그때 내가 적어낸 사항에 대해서 진술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백간주가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냈음에도 만약에 거기 명시적인 다툼이 없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이 부제출에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거고요. 근데 상대방이 제출하고서 만약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보세요. 준비서면을. 그러고서 불출석했다. 그러면은 이거 자백간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제출 불출석한 때예요. 부제출 불출석. 그 다음에요. 그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그 줄에 그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줄에 자백간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고 진술간주의 이익은요. 자, 첫째 줄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면 그 제출자가 불출석하여도 그 줄에 진술간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진술간주 서면 속에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자백이 있을 수가 있고 다툼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실권유예 배제는요. 첫째 줄 변론 준비 절차가 열리기 전 그 줄에 제출했으면요. 밑에 줄에 준비 절차에서 제출 안 했어도 그 줄 끝에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3단계죠. 변론 준비 절차 열리기 전 제출, 준비 절차에서 부제출. 그러면 변론에서 주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치와 동의권은요. 첫째 줄에 본안에 관한 사항 그랬으면 밑에 줄에 피고 동의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취와 동의권 생긴다. 이건 뭐 소취와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 그래갖고 주장과 증거의 정리 절차 그랬어요. 거기는 279조부터 287조까지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요, 첫째 의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변론 준비 절차의 개시 이렇게 나오죠. 개시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개시.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론 서면 절차, 그 다음에 변론 준비 기일 나오고요. 나중에 4예요. 변론 준비 절차의 종결 이렇게 나왔어요. 종결. 그 다음에 5번에는요. 변론 준비 절차 뒤에 변론 그렇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요. 개시, 실시, 종결, 그 다음에 변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다 법전 순서대로예요. 법전 순서대로. 자, 개시는요. 결국은 258조 하고요. 우리 맨 처음에 변론 준비 절차 회부해라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79조 처음 나오는 거 변론 준비 절차 실시 그 얘기 갖고 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은 280조부터 쭉 283조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결은 284조부터 285까지요. 그 다음에 286은 준용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변론을 어떻게 할 건가는 287조에 있는 거예요. 287조예요. 법전 순서대로 쭉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의의 그러고서 결국 279조가 거기 있어요. 변론 준비 절차라 함은 변론 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 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 이게 279조고요. 그 밑에 취지는 줄 안 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둘째 줄에요. 심리의 집중과 효율. 거기다가만 박스 쳐놓으시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는요. 법적인 어떤 근거가 나오는 건데요. 신민소규칙 70조 1항은 거기 그 줄에 법원 그랬고요. 밑에 맨 끝에요. 책무 그랬고요. 당사자 협력할 책무 그랬고요. 그 줄 끝에 동조 2항 그래 놓고요. 밑에 줄에 당사자 간 상호 협의 그거만 해두시면 되고요. 민소규칙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258조를 봤었어요. 그죠? 257조에서 무변론 판결 다음에 258조 변론 준비 절차를 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양가로 1번에 있는 게 양가로 3번도 마찬가지지만 258조를 기본으로 써져 있어요. 258조와 279조가 쌈뽕 돼서 써 있어요. 보세요. 둘째 줄에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론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이다. 원칙 동그라미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거쳐야 돼요. 의무적이죠. 하지만 그 줄 끝에요. 예외 나오죠. 예외적으로요. 예외들이 나오죠. 임의적인 경우요. 필요적인 경우가 아니고 임의적인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동그라미 1.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사건. 동그라미 1.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사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소액 사건. 동그라미 3. 공시송달 사건. 동그라미 4. 보정불능의 소송요건 흠결이 있는 사건. 그거는 변론 준비 절차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거고요.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법조문에도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사건이 간단하여 쟁점 정리가 불필요한 사건. 이것도 258조 1항 단서에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5. 사건 간단한 쟁점 정리 불필요한 사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밑에 줄에요. 바로 변론 넘어가라. 기일을 정리하여 기일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258조 2항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요. 그 대상은요. 밑에 줄에 합의 사건, 단독 사건을 불문 그랬어요. 변론 준비 절차 개시할 때 대상은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요. 언제 하느냐? 시기가 나오는데 첫째 줄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그랬어요. 258조 1항 동그라미요. 그 밑에 줄에요. 다만 이제 그 앞에가 원칙이고 또 예외가 나오는 건데요. 다만 변론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요. 소변경, 반소제기, 소송 참가 또는 새로운 공방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 정리가 필요. 그때는요. 밑에 줄 끝에요. 새로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279조 2항 동그라미요. 무슨 얘기예요? 변론 준비 절차 다 끝내고 변론 들어갔어요. 변론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또 무슨 소송 중에 소가 되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또 이게 복잡해지니까 변론 준비 절차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지 딱 하고 변론 정지 딱 하고
준비 절차 넘어가서 쟁점 정리 다시 해갖고 들어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279조 2항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는요. 맨 밑에 줄에 변론 준비 절차 회부는 재판장의 직권 그랬고요. 258조 1항 그랬죠. 그러니까 258조 1항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될까요? 그래요. 자, 양가 이제 3번은요.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이에요. 자, 280조부터죠. 280조부터 283조까지 쭉인데요. 자, 280조 한번 보세요. 자, 279조예요. 변론 준비 절차의 실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280조에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 동그라미 치시고요. 281조에요. 증거조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282조에 변론 준비 기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83조에 기일 조서 그렇고요. 284조에 종결 동그라미요. 285조에 종결 효과 동그라미요. 종결 효과. 그 다음에 286은 준용. 그 다음에 287조는 변론 동그라미요. 그렇게 법전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진행은요. 우선 진행법관의 권한 그래가지고요. 자, 양가로 일부분이요. 주체에 관한 얘기예요. 주체에 관한 얘기고 280조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 전체가 권한에 관한 얘기예요. 권한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에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81조 사항 뒤에다가 딱딱 끊으시면은요. 그 부분까지가요. 반가로 1, 증거결정, 증거조사까지고요. 증거결정, 증거조사 281조예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하나, 둘, 세 줄 내려가시면은요. 소취와 청구 포기일라 화해를 할 수 있다. 220조. 거기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거기 네 줄이 당사자 행위로 소송 종료되는 경우에요. 이 반가로 이 당사자 행위 소송 종료. 당사자 행위 소송 종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다 묶으시면은요. 반가로 3 권한 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첫째 주체는요. 둘째 줄에요. 변론 준비 절차 진행은 재판장이 주도함을 원칙 동그라미 하세요. 재판장 원칙 280조 2항 동그라미요. 다만 밑에 줄에요. 수명법관 줄 치시고요. 밑에 수명법관 다음에 동조 3항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그 줄에 수탁판사 줄 치시고요. 동조 4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이든 수명법관 즉 합의부원이든 수탁판사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맨 밑에 줄에 재판장 등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권한이 뭐냐 그랬더니요. 첫째 두 번째 줄 끝에요.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요. 쟁점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첫 번째 증거 채택 여부 결정. 증거 결정이요. 증거 체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고 281조 1항이라고 했어요. 쟁점 정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 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자, 증거 결정도 가능하고요. 증거조사도 가능하다. 동조 3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거기 두 줄 내려가시면 끝에요. 다만 합의 사건의 증거 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 가능하고요. 이의신청하면은요. 끝에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 그랬고요. 281조 2항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재판장 등이 밑에요. 법원과 재판장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81조 4항 그랬어요. 그러니까 281조 1항부터 4항까지 쭉 써있죠. 양가로 2번에요 지금.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사자 행위로 그 중간에도 소송 종료가 될 수 있는데 첫째 줄에요. 화해 권고, 나아가 화해 권고 결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소취와 청구 포기일라 화해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 외 부분은요. 첫째 줄에 끝에요. 판결 안 되고요. 중간 전공 막론하고 판결 안 되고요. 둘째 줄 끝에요. 소송상 재판 이것도 안 되고요. 이송이라든가 참가 허부 재판이라든가 소송수계 허부라든가 안 된다는 거고요. 밑에 줄에요. 그런 것들은요. 수소법원에 유보된 권한 박스 치시고요. 맨 밑에 줄에요. 다만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은 허용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 책에 들어간 부분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증거조사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쫙 들어갔죠. 그게 새로 들어갔는데요. 첫째 줄에 법 281조 3항은 그랬어요. 그게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제외하고 증거조사 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서요, 줄 치실 거 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끝에요. 각주 1 나오는데 끝에요. 그 조사 결과는 직접 증거자료가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변론 절차 자체가 아닌 변론 준비 절차에서 행하는 이것으로 증거조사는 더 이상 안 하고 여기서 끝마친다고 봐서는 안 된다. 증인신문 및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다른 증거라도 뒤에 변론 절차에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줄에요. 다른 증거라도 뒤에 변론 절차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마치 다른 증거조사는 여기서 다 할 수 있고 변론 들어가면은 당사자 신문하고 증인신문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거는 못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서면 변론 준비 절차가 나오죠.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는요. 280조 1항은 그래요. 셋째 줄에요. 280조 1항은 기간을 정하여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 교환하게 하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랬어요. 그 줄 끝에요. 답변서. 그럼 그 줄 그 바로 밑에요. 반박 준비 서면. 그 밑에 줄에요. 재반박 준비 서면. 그거 제출하고요. 그럼 그 밑에 줄에 쟁점이 부각. 그러면 그 밑에 줄에요. 증거 신청 한다는 거죠. 쟁점 부각되면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필요하다면 성명권도 행사. 됐고요. 자, 거기서 이제 책이 바뀐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기간도 제정기간이지만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 제출이나 증거 신청 안 하면 변론 준비 절차 종결하고 변론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우리 본 얘기죠. 그러나 147조의 밑에 줄에 제정기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만큼 서면 절차에서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제정기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정기간 2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요 양가로 이번에는요 첫째 줄에 붙여진 뒤에 4월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밑에 줄에요 변론에 넘겨라 그랬어요. 변론에 넘겨야 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즉시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나오죠. 자, 변론 준비 기일은요 첫 번째 양가로 일부분도요 몇 번으로 나뉘는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요. 특색이다 다음에 슬래시를 그시고요. 고까지가요 의 취지예요. 양가로 1 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째 줄에 변론기를 준비기를 지정한다. 고까지가 대상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어디까지냐면 양가로 이 전까지가 쭉 내용인데요. 진행. 자, 그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부분부터 어디까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에요. 열째 줄 진술할 수 있다 재판장 등은 고까지요. 고까지가 반가로 1 당사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에 권고할 수 있다. 그래 규칙 70조 2항 후문 거기까지가요. 묶으시면 반가로 2 이번에는 법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 전까지 묶으시면 반가로 3 공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가요. 양가로 2가요. 기간제약 그러니까 양가로 4겠죠. 양가로 4 기간제약 이렇게 되고요. 양가로 3번을 묶으시면은요. 양가로 5 변론준비 기일 조서 그랬고요. 조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를 묶으시면은요. 양가로 6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 얘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책이 심증개시 문제가 써 있고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의 취지를 보시면은요. 첫째 줄에 변론 준비 기일은 둘째 줄 끝에요. 양쪽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최종적인 쟁점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일이다. 282조 1항 그랬고요. 자, 변론 준비 기일 위에는요. 282에서 283 이렇게 써놓으세요. 282조에서 283조까지고요. 목적으로 하는 기일이다 그랬고요. 그 대상에 가시면은요. 둘째 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또는 절차 회부 후에 소정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4월이 지난 사건 그랬어요. 그런 거를 변론 준비 기일 지정한다 그랬고요. 자, 진행은요. 첫 번째 당사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첫째 줄에 당사자 본인 출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밑에 줄에 제3자와 동반 출석도 가능하고요. 밑에 줄에 282조 3항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282조 사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는 줄 치실 거 쭉 없고요. 그냥 취지가 나오는 거고요. 맨 밑에 당사자는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할 수 있다. 거기 줄을 치시고요. 기일에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 준비서면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거를 진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법원이요. 둘째 줄에요. 성명권 행사, 성명준비 명령, 성면 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 쟁점 정리의 모든 노력 그랬고요. 거기 282조 5항, 370조 1항 그렇게 돼 있고요. 285조로 나와 있는데 282조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시면은요. 이제 공개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구술주의에 의하지만 공개심주의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줄 치시고요. 자, 변론준비기일 밀실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공개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간제약은요. 둘째 줄에 원칙적으로 끝에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절차를 합쳐서 총 6개월 넘어설 수 없는 기간제약 그랬어요. 284조 1항 1호요. 그 다음에 조서는요. 첫째 줄 끝에요. 원칙적으로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세 줄을 내려오시면은요. 변론준비 절차에 관해서는 변론조서 규정이 준용돼요. 283조, 152조 내지 155조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변론조서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은요. 첫째 줄에 변론준비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 절차를 종결해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종결하지 말고 진행할 수도 있다. 284조 1항 3호 그랬고요. 이 경우에요. 동그라미 1에 한쪽 동그라미요. 한쪽 불출석이면은요. 그 줄 밑에요.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법리.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나중에 또 기일 불출석에서 보실 거고요. 밑에 줄에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준비서면의 제출로서 예고하지 않은 사항도 진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준비서면 제출로 예고하지 않은 사항도 진술할 수 있다. 276조 불준용 그랬죠? 이거 다르죠? 아까하고 달라요. 예고하지 않은 사항도 진술할 수 있다. 동그라미 2에는요. 양쪽 동그라미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계속적 불출석 그랬어요. 계속적 불출석하면 역시 변론 때처럼요. 밑에 줄에 소취하간주 법리 준용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의 종결은요. 첫 번째 종결 원인에는요. 284조 적어놓으시고요. 옆에 첫째 줄에요. 주장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어 쟁점이 뚜렷이 되면 인정되는 때에는 종결한다 그랬고요. 그게 원칙인데요. 그러나 그 종결 나머지 종결 사유들이 나오죠. 반가로 1에 동그라미 1에 6월경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재정기간을 준수 안 하는 경우요. 준비서면 제출 증거 표시죠. 동그라미 3은요. 당사자 불출석 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어딨냐? 밑에 줄에요. 284조 1항 거기 있단 말이죠. 284조 1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요. 요렇게 하면 요로 때문에 종결하게 되면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동조 2항 동그라미요. 변론기일 미리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그래서 285조 1항부터 285조 3항까지요. 285조 285조 1항부터 285조 3항까지가 이게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인데요. 자, 그것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까지가 원칙이고요.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까지가 거기가 원칙이고요. 나머지 세 줄이 적용 제외예요. 그 다음에 예외사항은 그게 285조 1항 1호에서 3호까지 쭉 써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실권유는요. 둘째 줄에요. 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은 원칙적으로 그 뒤에 변론에서도 제출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285조 1항이요. 변론준비기일에서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준비 절차로 안 끝내고 기일을 열었어요. 당사자들 오라 그래서 기일 열었으면 그때는 최소한 다 제출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변론에서 제출 못한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밑에 줄에요. 실권적 효과 이렇게 부르며 밑에 줄에요. 실권 효과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돼요. 그거 박스 쳐놓으세요. 항소심에서도 유지. 항소심에서도 못 내요. 그게 410조에 있고요. 그 뒤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러나 동그라미 1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 당연히 배제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요. 밑에 줄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로 종결한 사건 당연히 여기도 적용이 안 되겠죠. 왜요? 준비기일 종결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외사항이요. 둘째 줄에 실권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 직권조사사항 그건 3호고요. 옆에 3호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에도 현저하게 소송 지연 안 시키는 사항 1호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이요.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그게 2호고요. 지금 법조문 풀어놓은 거예요. 다 2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가요. 사망에 관한 거예요. 소장 또는 변론 준비 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적힌 사항. 그래서요. 밑에 줄에 예, 알겠습니다. 철회 변경 때에는 제출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준비 서면에 적어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285조 2항 276조. 그다음에 문제점까지만 볼게요. 변론 준비 절차를 서면 방식으로 끝내고 변론 준비기를 열지 않는 경우에 실권호 적용을 제외시키는 게 특색이다. 우리 좀 전에 그거 봤던 거예요. 예외 적용 제외에서요. 그러니까 서면 방식으로만 끝내면 실권호 적용 제외되는 게 그게 특색이다 그랬고요. 밑에 줄 끝에요. 제 147조에 의해서 실권시킬 여지는 있지만 재정기간요. 아까 준용하니까요. 여지는 있지만 그랬고요. 하나, 둘, 세 줄 내려가시면 끝에 변론 준비 절차에서 공격 방어 방법의 집중 정리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점 그랬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일요일이죠. 내일 일요일이고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1시에 봬요. 너무 힘드시죠?